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경매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은 임차인도 없고 건립운석이 깔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가처분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주십시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1638 주택입니다. 매각 기일은 25년 5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자체도 굉장히 우량한 물건인데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74평이나 되고 건물 면적은 52평이나 됩니다.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34억 5천만 원이죠. 최저가 무려 4번이나 유찰되어서 14억에 진행합니다. 거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며 감정가 34억 5천만 원짜리를 무려 4번이나 유찰된 14억 1천만 원에 이 물건을 토지와 건물 모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0월 29일에 20억에 낙찰 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이유가 뭐인지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34억으로 평가되었으며 건물은 4,2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아래에 정비구역이라는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이거 혹시 재개발할 수 있는 물건인가 이런 여지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 후에 한번 잔금 미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매각 보증금은 20%로 진행됩니다. 참고사항이고요. 부동산 현황에 건물 출입구는 쇠사슬 열쇠로 잠겨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보인다고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봐보겠습니다.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착공은 7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의 사용승인 일자는 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지상층이 한 층이 있고 지하층도 한 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1층과 지하층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구조는 벽돌 구조입니다. 건립운석 봐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 내용과 권리들이 똑같아서 건물 등기부등본 현황만 봐보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하여 낙찰자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현황에서 위험한 단어 가처분이 인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물건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경매가 끝나면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 두 건은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경매가 끝났으니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나머지 가처분 한 건만 남아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박현모 씨, 박정모 씨, 박모 씨가 각각 일정 지분만큼 소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던 그 가처분은 어떤 피보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피보전 권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소유자 3명이 이 주택을 팔아서 각각 지분만큼 금액으로 돌려받자, 나눠 갖자 이런 취지로다가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도 하지 말고 증여도 하지 말고 전세나 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가처분의 주요 목적 내용입니다. 이 가처분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당연히 가처분을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권자 박현모 씨와 박정모 씨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하겠다는 목적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매 종류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목적은 모두 다 달성이 되었고 이전에 보셨던 가처분 등기는 전부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의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이지 않고요. 특히나 이런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대수선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방조 개기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구수는 한 가구로 소유권을 100% 지닐 수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이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정비사업지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따가 토지이음에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지하 1층은 87제곱미터, 1층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과 지하 1층의 면적을 합치면 172제곱미터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85제곱미터라고 나온 이유가 지하층을 빼고 1층 같은 경우만 연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이고요. 현재 소유자의 현황은 박정모 씨, 박현모 씨, 그리고 박모 씨가 소유권을 각각 7분의 1, 7분의 3, 7분의 2씩 가지고 있음을 건축물 대장에서도 등기부등본과 똑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년도 1월경에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34억 5,100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건물 외관은 다소 낡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도로도 끼어있고 접도 요건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도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장 건물을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소 수리는 필요하겠지만 폐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무너지는 건물 이런 것들을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평면도도 봐보겠습니다. 1층은 공부 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은 87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총 3개이며
거실이 하나 있고 창고가 하나 있으며 화장실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지하 1층에는 방이 3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 있으며 주방이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당장 수익화한다고 하더라도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각각 방이 6개나 되는 주택이다 보니까 월세를 주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물건으로 보여지죠. 당장에 신축할 돈이 어딨어 이렇게 하셔도 가처분을 쉽게 풀이함으로써 이 물건을 싸게 취득하여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폐문 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에 주민등록 전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명도 문제도 아주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최선순위 설정이 23년도 12월 29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임을 확인을 하였으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마저 봐보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건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리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에 공란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분명히 가처분이 인수라고 경매정보지상에 나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안 냈었잖아요. 그래서 재매각 보증금이 20%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착공일은 75년도인데 사용승인일이 04년도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오류인 내용이고 건물의 완공은 78년도로 조사되니까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 아니고요. 2번 4번입니다. 목록 1 갑구 순위번호 12번, 목록 2 갑구 순위번호 13번 가처분 설정 등기.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신청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정되는 즉시 가처분에 대한 포기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가처분 말소 동의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신청인 박현모 씨가 가처분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공란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깔끔한 물건으로 소유권을 100% 지녀올 수 있고 특별히 소송을 통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면서 유치권 같은 것들이 신고되어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서 보여야 하는데요. 그런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왜 이날 대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를 하면서까지 잔금을 미납하였을까? 이 부분을 제가 좀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세 파악을 좀 산정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경매로 물건을 받는다는 것은 싸게 받아야 하는 것인데 감정가를 너무 맹신한 것이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숨은 키포인트는 또 하나 따로가 있습니다. 57,000제곱미터나 되는 대규모 개발 상업용지가 인근에 소재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인근에 37,000제곱미터, 5,800제곱미터, 5,900제곱미터, 8,200제곱미터 이러한 용지가 모두 다 상업용지입니다. 그런데 역세권이고 위치가 아주 우량한 곳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경매 정보지상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보아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그 빈 땅에는 랜드마크와 서울링을 건설하겠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DMC 랜드마크 부지가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우량한 입지에 무언가 짓기는 해야겠죠. 설사 랜드마크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큰 상업 용지이기 때문에 큰 건물 또는 업무 용지, 오피스텔, 상업 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링 내용이 있긴 하지만 현재 내년 착공화 된다는 기사도 있으며 이것 또한 서울링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백화점이 들어오든 무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알짜배기의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든 말든 간에 어쨌든 대략적으로 무조건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호재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단독주택의 거래 금액, 유사물건 시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매물건의 최저가는 무려 4번이나 유찰되어서 14억이 진행되므로 대지 면적과 건물의 연면적, 건축 연도를 참고하여서 현재 물건의 시세를 잡으면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감정가가 34억이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여도 최저가의 최저 시세는 20억으로 보여지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도 봐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45제곱미터나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무려 600만원이나 되어 있으며 향후에 랜드마크 등이 건설되는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우량한 입지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는 1, 2, 3종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완료구역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해당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보시면 정비구역이란 내용이 있었죠. 200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향후 개발 여지 있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처에는 이제 아파트로 다 변모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일부 부지가 좀 빠져서 100% 바뀌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서울링이나 그런 용지들이 개발이 되고 개발 압력이 세진다면은 향후 저희 경매 물건지도 충분히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경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DMC역은 트러플 역세권인데요. 그 도보권에다가 4번이나 유찰되어서 시세 차익은 제가 보았을 때 최대 6억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요. 최소입니다. 최소 6억 예상이 됩니다. 남들은 접근 못하는 가처분을 쉽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으며 현장 조사는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카카오톡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